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 관련된 한국경제 신문사설입니다. 이제는 생산성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가자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 경제 근본 문제 낮은 임금 아닌 저생산성이 문제다. 생산성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크도록 서둘러야 한다. OECD 36개국 중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9위에 머무르고 있고 취업자당 노동 생산성은 22위다. 27년 통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재정공공개혁이 필요하다. 고용과 근로의 유연성, 시장 자율 기반의 경제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네요. 생산성 향상이 과연 노동자 책임인가? 기업의 경영, 생산 기술, 투자, 생산 규모, 노동자 숙련 정도, 자연환경 등 종합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생산성은요.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은 경영 혁신과 기술 혁신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노동 생산성 측면이라면 노동 유연화나 노동 계약이 아니라 한국의 이 재벌 봉건적인 재벌 경제 체제를 혁신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요?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한일 관계 일단 정상들이 만나 미래를 논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종부리를 겨눈 적국이었지만 1963년 엘리제 조약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를 했고 오늘날 유럽 통합의 중심이 되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과거사를 바로 해결하려면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과거사는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는 과거사를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 이 오늘날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 유럽 통합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독일이나 프랑스 쪽 가려면 당연히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국가였던 독일은 나치의 유럽 침략과 학살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배상했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황당한 문 대통령 발언 인식의 문제인가 언어의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적폐청산, 한반도 비핵화, 경제, 실업, 최저임금, 소득 모든 분야에서 지금 문 대통령 발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현장과 동떨어진 인식 보여준 대통령 대담이다. 동아일보는 현실과 괴리된 대통령 경제인식 누구 탓인가? 이준현 기자 대담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조중동 모두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 야당이나 반대측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3년차 들어서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론에 이제 추궁을 당하게 되고 계속 이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 탓이든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겠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의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으로 공격을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아니면 대외경제 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물론 제1위 수출은 동남아로 지금 다변화해 가고 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대중 수출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지역인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여하튼 이런 핑계를 많이 대고 싶고 이런 것이 주요한 원인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다.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슬로건으로 하고서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일보는 독재자 질문 향한 융단 폭격 옳지 않다 제목의 사설에서 기자 일명의 한 사람과 대담한 문재인 대통령 이준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사설을 냈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이준연 기자 대담에서 대통령의 답변보다는 기자 질문 자세가 더 논란이 됐고 사실 이 대통령의 어떤 답변의 것이 좀 순위에 밀린 그런 측면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연이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어야죠. 그래서 모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한 사람과 1시간 넘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언론의 초점이 대통령과 기자 두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고 결국 질문하는 기자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뉴스의 초점이 되어버리는 본질이 뒤바뀌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러한 결과가 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뭐 청와대가 판단 착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주 52시간 사회 경제적 비용 제도로 밝히고 대책도 내놔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버스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버스 대란 결국 고통 분담 해법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회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준공영제 확대와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52시간을 당연하게 지금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기준이면 연 50주를 가정했을 때 연간 2600시간의 노동시간이 나오게 되고 이건 유럽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입니다. 노동자야 죽든 말든 뭐 과로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든 말든 사회경제적 비용만 따진다. 이것은 사실 손실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의 이윤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 인원 정원, 임금 인상, 공영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여야 새 원내 지도부 민생 방치 끝내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에 비롯해서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사당의 원내대표들이 이제 올 하반기까지 다 지금 이제 교체가 되는데 여야 새 원내 지도부는 민생 방치를 끝내라. 빨리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치적으로 여간에 합의할 건 합의해라.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민생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탄력 근로제 확대 실시 방안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방안이라든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이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민생입법이라고 한다면 그냥 방치해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탄력 근로를 확대해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에 내몰아서 과로사와 산재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지 그리고 임금격차, 소득격차, 사회적 양극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데 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직업종별로 차등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결국 최저임금 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민생 법안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도시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유 있는 반발 정부 해법은 뭔가 라고 지금 묻고 있네요.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전철 연결하고 그러면 기존의 신도시는 전철도 연결되지 않고 교통도 불편하고 이러면 신도시가 계속 좋은 조건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질수록 그 이전의 신도시들은 구도시가 되고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토지와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정주 공간으로서 주택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이 개발과 부동산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신도시 개발 이것은
사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도시 개발은 멈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보란듯 유엔 결의 위반, 북의 한국이 식량 지원 대북 제재 농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남한 사정권 미사일 쏴도 대북 지원 집착, 김정은 만용 부른다 라면서 식량 지원 방침, 문재인 정부 식량 지원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식량 지원조차 막는다면 이건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죠. 북한의 식량 부족은 미국의 대북 제재나 미국의 경제 봉쇄,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원천적으로 2,5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나 그 식량 생산성이 안 되는 원인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남한도 마찬가지죠. 남한도 5천만 명이 지금 남한의 그 생산되는 식량으로 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식량 작업도가 25%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먹는 식량의 4분의 3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약 남한도 경제가 봉쇄된다면 북한과 똑같은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긴장 완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제재 완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남한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 협력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닦는 출발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한국 방위 위에 미국이 50억 달러를 부담하는데 한국은 고작 5억 달러만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처럼 안 좋은 나라 뭐 이렇게 한국을 이제 지칭한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한국은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트럼프발 가짜뉴스다. 사실은 매일경제신문은 트럼프가 한 말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미군 주둔비를 미군이 주둔하는 그 나라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는 주둔군 지휘협정, 소위 말하는 소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파 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소파 협정에 따르면 어떤 주둔군이 외국에 주둔할 때는 주둔하는 나라의 군대가 그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둔비를 미군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소파 협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걸 피해서 방위비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맺어가지고 한국과 사실 강제로 맺은 것이죠. 강제로 협상을 통해서 올해 1조 원 이상을 지금 받아갔습니다.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 돈만 해도 1조 원에 달하는 유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둔비를 지금 강제로 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했습니다만 뺏어가고 있죠. 역대 최대 인상률 8% 이상의 인상을 통해서 한국이 방위비를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1조 원 정도 약간 넘는 것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 공여 등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 1조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5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50억 달러, 5조 달러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10배나 더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지금 한 것이죠. 이상으로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